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테스트 7이고요. 아, Part 5부터 먼저 할 텐데 항상 제가 순서를 말씀드렸죠. 보기를 먼저 봐라. 여기서 유형 파악이 가능하다. 그래서 자리 문제냐? 제일 많이 나와. 형용사 자리냐, 부사 자리냐, 뭐 명사 자리냐, 뭐 이런 거 있잖아. 부정사 자리냐 이런 거. 그다음에 특정 문법을 물어보는지. 또 특정한 문법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제기대명사를 묻는다든가 전접부 이런 거. 전접부 대표적인 전치사냐 부사냐 뭐 이딴 거. 그다음에 수거나 연어 문제냐, 짝꿍 문제냐. 이렇게 유형 정리를 해야 돼. 마지막으로는 영 뭐가 없다. 그럼 해석하는 문제지. 그냥 때려 해석하는 문제냐. 근데 여기서 해석도 이제 우리말 해석이 아니라 영어적으로 의미가 통해야 되니까 여기서도 난이도가 상당히 갈릴 겁니다. 단순히 우리말로 맞는 것이냐, 영어는 이런 말을 잘 안 쓰더라. 뭐 이런 것들 있지. 뭐 어떤 특정 형용사인데 사람을 꾸미긴 하나 사물을 꾸미진 않는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좀 고급으로 넘어가면 거기서 감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 문장들을 많이 읽어보시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해석들을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특히 뭐 6나 7 같은 거 복습할 때 읽었던 문장들이 Part 5에 재사용이 되거나 Part 1에서 Part 4에서 나왔던 스크립트의 문장들이 Part 5에 재사용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토익적 문장들을 좀 많이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문제 먼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0분 시간 드릴 거고요. 한번 바로 스타트 해보죠. 이제 뭐 시간 따로 안 잡아도 여러분들이 풀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 안에 끝날 거예요. 이 패턴들이 익숙해지면.
네, 일단 시간은 다 됐지만 못 푸신 분들이 좀 몇 분 계시네요. 1분만 더 드릴 테니 마무리 하시고요. 다 하신 분들은 숙제로 유인물 프린트 드린 거 있을 거예요. 제가 파일로도 올려드렸지만 중간중간에 시간이 빨리 풀어서 남으신 분들은 그거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원 오시는 분들은 따로 프린트를 해드리는 거예요. 하겠습니다. 다 못하신 분들은 저랑 같이 해봐요. 나중에 또 쉬는 시간에 하면 되지. 그치? 제가 뭐 한 117, 뭐 116 이렇게 끝내잖아요. 그럼 후반부 거는 쉬는 시간에 하세요. 다 못하신 분들은 101번부터 가겠습니다. 컨설트 동사로 썼고요. 동사 자리죠. 이게 자리 자체가 이미 뭐 보기를 보고 이런 걸 떠나서 이렇게 보여야지. 주어구나, 동사구나. 선생님 왜 이렇게 빨리 보세요? 문장 안에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고 이게 그냥 부사로 제 눈에는 이렇게 보여요. 전명구, 시간부사, 전명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들은 전부 부수적인 것들이어서 주어 동사의 동사 자림이 보이는 거죠. 그럼 자리부터 파악하면 되고 그럼 결국 얘가 날아가는 거죠. Part 5에는 동사가 반드시 하나 나오니까. 그럼 이제 A, B, C가 남았으니 이게 이제 똑같은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우리가 가동시키면 돼요. 수태시를 가동시키면 됩니다. 태는 필요가 없죠. 다 능동태로 쓰였죠. BPP가 없으니까 태는 날아가고 수일치도 다 맞잖아요. 이게 3인칭 단수니까 S 합격, is 합격, 아가 아니라 그 다음에 얘는 원래 수일치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과거기 때문에. 그럼 남은 건 태박 수태가 날아갔으니까 시제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야. 사고를 하자면. 물론 잘하는 분이야 바로 보이겠지만 시제는 Part 5에서 무조건 뭐가 떠요? 시간 부사가 뜬다고요. 오케이? 그럼 시간 부사가 어디 있더니 여기 있잖아. 이게 근거인 거지. 근데 이제 잘하는 분들은 yesterday가 바로 보이는 거예요. 수태시가 아니라. 먼저 보이는 것부터 찾거든.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아니라 이게 먼저일 수도 있고 이게 먼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센스인 거지. 어제니까 답이 뭐예요? D가 된 거지. 이렇게. 나중에 빨라지는 거예요. 다 해석해서 푸는 게 아니라. 102번으로 갑니다. 이제 지겹지 않아요? 인칭 대명사의 자리 문제고요. 자리를 보는데 이게 명사잖아, 인턴십이. 이게 타동사지. 그럼 타동사 뒤에 명사, 목적어는 완벽하잖아. 그럼 여기 뭐가 와야 돼? 소유격이 와야지. 형용사처럼 쓰는 거죠. 한정사니까. 보기 4개 중에 여기 형용사 쓰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소유격은 솔직히 관사 비스무리해. 명사 앞에 관사 자리니까 소유격. 그럼 얘밖에 안 되겠죠. 너무 쉽지? 다른 거 할 거 여기 있다. next week 있으니까 will이잖아. 이렇게 시제 연결시키시고요. 103번. 103번은 이거는 해석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그냥 생으로 해석하시는 건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가 전부 타동사거든요. 목적어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일단 맞아야 돼요. 타동사랑 목적어가 맞아 들어가야 돼. 이거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빨리 하시는 분들은 소설 앞에 쓸 수 있는 동사로 끝내버리죠. 이걸 다 해석하는 게 아니라. 타동사 목적어 때문에 목적어랑 타동사부터 봐야 되는구나. 그럼 빨리 해보겠지. 소설을 갖고. 소설을 창조하다. 오케이. 소설을 논의하다. 오케이. 소설을 행하다. 이건 이상하잖아. 공연하다, 행하다는. 딕테이트 이런 뜻이지. 명령하다, 지시하다, 받아쓰게 하다인데 소설들을 받아쓰게 하는 것도 웃기지 않냐? 그럼 일단 가능성이 있는 건 뭐밖에 없어? 2개밖에 없지. 자,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건 전체를 봐야 돼. 왜?
목적어 갖고는 답 하나를 고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선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결선은 다 봐야지. 할게. 매주 목요일마다 every 뒤에 이렇게 시간이 나오면 모든이 아니라 뭐뭐마다가 돼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lifelong reading club 여기서 여기 포인트죠. 그러니까 토익은 이렇게 주는 거예요. 내용도 봐라 이렇게 여기 동그랗죠. 이게 중요한 거지. 리딩 클럽이 뭐 하는 데냐? 독서 클럽이란 거지. 그러니까 이런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선생님 독서 클럽이 뭐 하는 데예요? 책을 하나 정한 다음에 책을 읽어. 일주든 한 달이든. 그리고 모여. 그래서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곳이에요. 그 소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곳이 독서 클럽이에요. 독서를 그렇죠. 장려하는 모임이겠지. 그래서 독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야, 소설을 창작하는데 왜 만나냐? 소설이 공저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정답은 뭐가 된다? B가 되더라. 그래서 디스커스가 되는 가장 결정적 이유는 뭐 때문에? 리딩 클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그다음에 이렇게 됐잖아. 지역에 있는 작가들이 이미 쓴 소설이니까 그 소설을 다시 창조하는 것도 웃긴 거지. 그러니까 뒤로도 해석이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정답이 되는 건 뭐다? B다. 토익 시험엔 안 나오지만 디스커스는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about 같은 거 붙이지 않아요. 그래서 뒤에 뭐 about이 있다 그러면 디스커스는 탈락이죠. 중학교 문제였고. 그다음에 104번. 104번은 자리 문제예요. A는 형용사, B는 부사, C는 형용사의 비교급, D는 형용사의 최상급이야. 대충 이렇게 나오면 이게 두 개 있으니까 뭐부터 생각해야 돼? 비교급이다, 최상급이다부터 생각해야 돼. 이거는 기존 자리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힌트를 딱 찾는데 딱히 없죠. 선생님 뭐 딱히 뭐 된 같은 게 안 보이잖아. 그러면 이거는 그냥 자리 문제일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얘가 주어고요. 보험회사고 얘가 동사잖아. 성장하다. 그럼 주어랑 동사는 완벽한 짝이니까 여기에는 뭐가 와야 돼? 부사가 와야지. 타이 부사라고 하는 너무 많이 쓰거든요. 이 부사가 이렇게 동사를 꾸미는 거야. 그래서 완벽한 자리니까 수식어가 필요하고 명사 앞자리가 아니면 다 부사인 거예요. 쉽지? 그래서 이건 너무 많이 쓰이니까 우리가 이렇게도 토익에서는 정리합니다. 그 유명한 자리 주, 부, 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어 동사 사이에는 뭐가 와? 부사가 옵니다. 이렇게 공식으로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얘가 정답. 비교급 최상급 문제가 아니라 순수 부사 자리 문제였어요. From A to B 구문이죠. A에서 B로라는 뜻이고요. 다른 건 할 거 없네요. 계속 갑니다. 105. 105도 똑같은 단어인데 지금 모양이 달라요. 그럼 자리 문제인데 그럼 자리 문제는 밑줄의 좌우를 보잖아. 근데 이미 이거는 전명구로 묶이죠. 전명구는 독립체야. 이렇게 버려.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앞에 관사가 있으니 관사 뒤에는 무조건 뭐가 와야 돼? 명사가 와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럼 보기 네 개 중에서 유일한 명사가 뭐냐? 얘잖아. 얘는 동사. 형용사로도 쓰지만 얘는 동사의 과거형. 얘는 부사니까 얘가 맞겠죠. 그래서 오프닝이라는 게 무슨 뜻이 있다? 빈자리 또는 개막, 개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역에 있는 샵의 주인들이 초대를 받았으니까 어디에? 오프닝, 개막 행사가 되겠습니다. 굳이 따지면. 계속 갑니다. 106. 106은 해석을 해야지. 선생님 해석하나요? 네, 다 타동사로 쓸 수 있어서. A 갈게요. A는 옆에 써놔. 동사로 쓰면 무슨 뜻이니? 저장하다라는 뜻이. 저장하다. escape은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돼요. 근데 타동사로 쓰면 뭐뭐를 모면하다. 피하는 거지. 그 다음에 C는 종사하다, 재직하다, 봉사하다 이런 뜻이고요. D는 무슨 뜻이니? D처럼 결정하다, 그렇죠? 확인하다, 정하다, 밝히다 뭐 이런 뜻이죠. 좋습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 가지 뜻이. 그럼 일단 수동태로 썼잖아. 이거 내가 선생님 알려줄게. 수동태로 썼지. 여러분 이 수동태는 원래 이런 거잖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게 기본이잖아. 능동인데. 이게 이제 수동태가 되면 목적어가 삐삐삐삐삐 나는 주어. 얘는 삐삐삐삐삐 BPP. 얘는 뭐가 돼? 삐삐삐삐삐 by s가 됐지. 그럼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수동태가 됐다는 건 모르면 그냥 버려. 이 수동태 이 동사는 원래 능동태일 때 여기 있잖아. 그럼 여기 있는 주어가 뭐야?
원래 목적어지. 제가 아까 이 얘기 드렸잖아요. 타동사 목적어 이 관계가 중요한데 해석상. 그럼 결국 요놈의 원래 능동태 목적어는 뭐가 되냐면 얘가 된단 말이야. 이메일 메시지가 된다. 그러니까 아주 잘하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수동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메일 메시지가 원래 목적어였겠구나. 붙여보는 거야. 이메일 메시지를 저장하다. 이메일 메시지를 모면하다. 이메일 메시지한테 봉사하다. 이메일 메시지를 결정하다. 이건 무조건 뭐야? 이메일 메시지는 저장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푸는데 시간이 없을 때는. 근데 여러분이 이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그럼 그냥 해석해. 한다. 가로쳐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regarding은 굉장히 유명한 분사형 전치사야. 가로쳐. 전치사야. about하고 같아. 더 유명한 거는 regarding하고 영원한 짝꿍 concerning이 있지. 해야 돼. 알겠니? 전치사야. 뒤에 명사가 온다고. 법적인 문제에 관련된 모든 이메일 메시지들은 그러니까 법에 관련된 제목에 법이라는 게 있으면 그건 반드시 저장되어야 합니다. 어디에? 개별 폴더에. 그래서 폴더를 따로 보관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중요하니까. 됐니? 이게 맞다고 해석사. 왜? 이메일 메시지는 저장이 돼야 되니까 폴더에. 모면이 되는 게 아니라 봉사가 되는 게 아니라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전체를 해석하든가. 107. 107은 또 자리 문제지. 같은 단어잖아. 어근이 같지. assist라는 동사에서 왔을 거 아니냐. 해줄게. A. 도와주다. 동사. B. B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형용사로 보조의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주로 명사로 써. assistant. 무슨 뜻? 조수. 알겠니? 명사. C는 무슨 말이야? 동사의 과거형. 도왔다 이렇게 되고 D는 뭐니? 원조 도움이란 뜻이야. 참고로 하세요. 이거는 불가산 명사입니다. 오랜만에 쓴다 또. 고급 용어 하나 쓸게. U입니다. U. uncountable이죠. 셀 수가 없다. 추상 명사고. 여기 있는 조수라는 말은 명사지만 셀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 명사는 샌다는 거지. 선생님이 왜 이런 표시를 했는지는 아주 빨리 풀기 위한 팁이니까 참고를 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해석을 잘 안 해요. 눈으로 보고 바로 풀어버리겠습니다. 봐라. 자리부터 볼게. 관사 뒤에 명사지. 전면구는 버리라 그랬잖아. 그럼 동사 안 돼, 분사 안 돼, 또는 과거형 안 돼. 이건 날라. 그럼 여러분이 해석을 하려는 순간 저는 이미 뭐예요? 언의 별표. 언이라는 말이 하나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부정관사 언은 불가산 명사 앞에 붙일 수가 없습니다. 불가산은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문법이죠. 끝. 그래서 답은 무조건 뭐야? B.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나는 이런 걸 하나도 몰라. 해석으로 해. 고용하잖아. 야, 뭐 어떻게 원조를 고용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사람을 고용해야지. 그렇게 하든가. 근데 더 좋은 거는 문법으로 푸는 거예요. 더 빠르거든. 그렇지?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해는 하셨을 것 같아요. 가산명사 앞에만 부정관사 언을 붙입니다. 그래서 구제 해석해 볼까? 싸이라는 분을 위한 그 조수를 고용하는 것은 뭐뭐여야 합니다. 탑 프라이어리티는 수거처럼 쓰죠. 최우선이어야 해요. as 왜냐하면 그녀의 업무량이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수를 뽑아야 돼. 그게 급선무래요. 좋은 회사입니다. 108번. 108번은 자리 문제. 자리 문제. 쌤 자리 문제인가? 자리 문제다 뭐. 그래서 보시면 얘가 관사고 얘가 명사지. 그럼 여기는 형용사 자리잖아. 관사 명사 완벽하니까 수식어고. 이제 좀 알겠니? 수식어는 형용사 명사밖에 없는데 뒤에 명사가 있으니까 형용사인 거야. 됐지? 그럼 형용사를 찾아보자. A는 명사지. 기원이라는 뜻이고요. C는 부사지. 부사는 명사를 못 꾸며. 그럼 얘 아니면 얘일 거 아니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B는 이제 기인하다에서 온 거니까 기인된이 되고 기인된. D는 무슨 말이니? 처음의, 원래의, 그리고 독창적인이란 뜻이야. 해석을 해도 돼. 해석을 해도 되는데 저는 이런 거를 좀 많이 주창을 드리죠. 형용사하고 분사가 붙으면 이게 형용사고 분사는 고로 형용사인데 그럼 얘는 적자고 얘는 서자란 말이야. 굳이 따지면. 그럼 일단 적장자의 우선 원칙에 따라 얘를 넣어. 근데 무조건 적자가 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럼 얘를 넣어. 넣었는데 해석이 너무 이상해. 그럼 얘가 픽을 받습니다. 적자가 애가 망난이야. 그러면 서자가 왕이 된다. 그럴 수도 있다고. 알겠니? 근데 얘를 넣었어. 좋아. 그럼 얘는 기회가 없어요.
아무리 뛰어나도 얘가 적장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끝. 그럼 여기 보자. 이거는 원래라고 하면 안 돼. 독창적인 그 독창적인 건물이 이렇게 되지. 좋잖아. 독창적인 건물이 건설이 되었습니다. 언제? 1923. 그러니까 이게 좋으니까 이거 뭐하러 쓰냐. 근데 사실은 생각해봐도 2번은 말이 안 돼. 기인된 건물이란 말이 어디 있니? 이렇게 하든가 안전하게 하든가 아니면 저처럼 형용사를 넣는데 괜찮은데 그럼 분사는 아예 보지도 마. 정답이 되는 건 뭐예요? B예요. B. 계속 갑니다. 109번이고요. 109번은 해석하셔야 돼요. 이거는 형용사 해석은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해석해봐야 돼요. 물론 명사구가 제일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형용사 어휘 문제는 뒤에 명사구 일단 짝이 돼야 돼. 타동사는 목적어랑 해석상 짝이고 형용사는 명사랑 해석상 짝이란 말이야. 나 같은 경우는 해보겠지. 크레딧 카드고 이게 복합 명사지. 신용카드고 얘가 명세서란 뜻이야. 잘 나와 시험에 독해 이런데 카드 명세서. 그럼 카드 명세서인데 중앙 카드 명세서는 말이 안 돼. 그럼 측면 카드 명세서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말이 되냐고. 두 번째, 연속적인 카드 명세 말이 안 돼. 야, 누가 그러냐? 야, 여기는 간헐적인 명세서고 얘는 연속적인 명세서야. 이거 누가 쓰냐? 액추얼. 실제 신용카드 명세서. 이거는 말은 되거든. 근데 이런 말을 잘 안 써. 가짜 신용카드나 가상의 신용카드 명세서는 잘 없잖아. 근데 D는 말이 되지. 최근 명세서, 옛날 명세서, 이번 달 명세서는 말이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언어적인 감각이 있으면 얘는 무조건 D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힘들어지는 거야, 토익은. 어렵지. 이게 사실의 크레딧 백에서 누가 그러냐? 좋습니다. 해석해 볼게요. 전체를. 모르시겠으면. D가 정답인데요. 조금 더 볼까? 네가 만약에 저 모스트를 보시면 더 쉽게 아실 거예요. 네가 만약에 질문이 있다면 뭐에 대해서 너의 가장 최근 명세서입니다. 가장 최근 명세서를 하면 이번이 8월 달이라 명세서를 못 받았다면 7월 달께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가장 중앙 말이 안 되고 가장 연속 이것도 말이 안 되고 가장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안 된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정답 D야. 말 되지 않아요. 그러지 마. 전체 문장을 봐라. 잘 모르겠으면 110으로 갑니다. 110은 이거는 뭐 짝꿍 문제라고 불러요. 짝꿍 문제. 선생님 짝꿍이요? 네. 왜 짝꿍이니? 여기 비교급이 있지. 이렇게 착해. 비교급. 뭐가 오는 거야? 대니 오는 거야? 이런 건 방법이 없어요. 그냥 짝이야 짝. 세트. 해석해줄게. 디시워셔입니다. 식세기야. 자, 식세기가 랭크가 되었대요. 더 높대. 뭐보다? 다른 모든 식세기보다 그 등급에 클래스는 등급이야. 그 급에서 끝. 그러니까 이게 비교급을 이용해서 뭐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최상급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 어떠한 것들보다 더 높다는 얘기는 최고로 높다는 얘기지만 근데 모양 자체는 비교급이 있기 때문에 뭘 써야 돼? than을 써야 됩니다. 중학교 문법 책에 보면 비교급을 이용해 최상급의 의미를 가지는 표현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갑니다. 110. 110은 고전 중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다 동사인데 그럼 수태시를 갖다 붙이는데 이게 1번이고 2번이고 3번인 게 아닌 거예요. 힌트가 먼저 보이면 먼저 적용을 시키셔야 되고 선생님 눈에 먼저 보이는 건 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쩌면 실제 시험에서는 수태시 중에서 시제가 제일 먼저 보인다는 거예요. 시간 부사기 때문에. 그럼 그걸 먼저 봐야지. 뭐하러 수태를 보냐는 얘기야. 그럼 so far가 무슨 뜻이에요? so far가. 이게 중요한 거지. so far가 뭐니? 지금까지란 뜻이야.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so far는 무슨 뜻이야? 과거부터 지금까지란 뜻이죠. so far가. 선생님 저는 지금까지 쭉 잘못 살았나 봐요. 그 얘기는 어제도 잘못 살고 10년 전에도 잘못 살고 지금도 잘못 살고 있다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를 전반적으로 커버하는 시제가 뭐다? 현재 완료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기억하시는 거죠. 별표를 딱 친 다음에 so far가 보이면 이제부터 뭘 짓겠다? 현재 완료를 짓겠다. 근데 이것만 보시면 너무 아까우니까 요거에 거의 이란성 쌍둥이와 같은 모양은 틀리지만 거의 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모두 외우시면 좋아요. until now도 같이 외우시면 좋겠죠. 지금까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현재 완료가 나오겠죠. 하지만 토익은 웃기게도 until now를 시험에 안 냅니다. 왜? 까지라는 말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건 난이도가 없어요. 그래서 뭘 쓴다? 계속해서 so far. 왜? 여러분이 저 멀리라고 잘못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until now는 픽을 못 받는 거예요. 항상 so far가 나오는 거지.
너무 멀리가 아니야. 지금까지. 이렇게 토익은 직역해서 말이 안 되고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는 표현을 출제하기 되게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뭐 됐죠? then이 있기 때문에 비교급이 잘 떴고요. 여기 있는 이 did는 여기 있는 sold를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게가 20%나 더 많은 휴대전화를 팔아오고 있습니다. 언제보다? 그것이 작년에 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현재 완료죠. 굉장히 많이 팔고 있나 봐요. 정답은 C가 맞습니다. 계속 갑니다. 112입니다. 112. 112는 자리 문제예요. A는 부사. 완전히. B는 명사. NESS를 썼으니까. C는 형용사의 최상급. D는 기냥 형용사.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여기는 되게 유명한 자리예요. 여기도 자리가 딱 보이잖아. 홍해가 갈리듯이. 비동사 다음에 PP는 굉장히 유명한 짝이잖아요. 우리가 수동태라고 쓰잖니. 한번 정리해 줄게요. 여기 수동태잖아. 이렇게 BPP. 수동이잖아. 짝이지. 완벽한 짝인데 여기 밑줄이 있으면 거의 부사가 들어갑니다. PP를 꾸미려면 부사가 꾸며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사이부사라고 불러요. 사이에 낀다 그래서. 부사입니다. 그래서 정답 A가 되고요. 그래서 해석해드리기 전에 이 사이 부사들 좀 정리드릴게요. 이 자리는 부사 자리다. 첫 번째 주부동, 주어, 부사, 동사 이렇게 된 거. 현재 완료 친하지. have, has, pp. 친하잖아. 그럼 여기는 무슨 자리? 부사 자리라고. 친하면.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친하지. 그럼 여기는 부사라고. 알겠니? 나 뭐 아까 또 수동, BPP 친하지. 부사.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친하지. 그럼 여기는 뭐니? 부사야. to 다음에 동사 원형 친하지. 그럼 여기 또 뭐라고요? 부사라고 이렇게 계속. 딴딴딴딴. 사이 부사입니다. 현재 진행형. be 다음에 과거 진행형 ing. 그럼 여기도 부사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BPP 사이에 부사입니다. 해석해 드릴게요. 이거 좋은 표현이네요. in the event of입니다. 뭐뭐가 되는 경우에는 뭐뭐한 경우에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power failure는 복합 명사죠. 정전이에요. 전력이 실패가 되는 거니까. 정전이 되는 경우에는 명령문이죠. unplug, 플러그를 꼭 뽑으세요. 컴퓨터들에. 언제까지? 전원이 완전히 복구가 되어질 때까지.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복구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현재를 쓴 이유는 역시 미래 대신 현재를 써야겠지. 왜냐하면 이 until이 시간의 부사절을 이끌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미래를 못 씁니다. 113번. 113번은 부사 자리가 맞죠. 근데 이거는 다 부사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석하셔야 돼요. he, 주, 부, 동이지.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될 거는 해석을 해봐야 돼요. 이거는 next는 다음에 이런 뜻이고요. next는. 근데 next는 이렇게 사이 부사로 거의 안 써요. he next visits 이렇게 잘 안 써요. 부사일 때 맨 앞에 쓰거나 맨 뒤로 가. next 다음에. 주로 형용사로 써. next 주로 형용사로. 알겠니? 두 번째로 갑니다. 예시입니다. 주어 옛 동사 이렇게 잘 안 써요. 예시 아직 이런 뜻인데 이상해. 아직 방문한다 이 이상합니다. not yet 이렇게 아직이라고 할 때는 부정으로 많이 쓰죠. 이렇게 짝으로. 아니면 의문문에서 뭐 이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의문문 또는 부정문 이런 거에서 많이 쓰고요. 예는 문장의 맨 앞에 쓰면 또 그런데도라는 뜻의 접속 부사로 뜻이 달라져요. 근데 주어 동사 사이에 잘 안 와요. 저렇게. 현재 완료는 잘 와. have not yet 뭐 이렇게 되는데 저렇게 주어 동사 사이엔 잘 안 들어가요. still 가능성이 있습니다. still 무슨 뜻이야? 여전히. 그럼 여기서 봤을 때 모양적으로 좋은 건 얘가 좋아요. 그 다음에 finally도 나쁘지 않아요. 주부동 자리에 잘 옵니다. 그래서 주부동 자리에 C와 D가 잘 온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 두 개는 해석을 갖다 붙여야지. 항상. 그럼 해볼게. 얼도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양보의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자, 뭐임에도 불구하고 저분이 잘 봐야 돼. 이건 해석이니까. 저분이 작년에 은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침내 방문한다는 말이 안 돼. 이거는. 그러니까 매주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은퇴를 했어. 그럼 회사 오면 안 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요? 매주 사무실에 뭐라고요? 여전히 방문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건 뭐예요? C가 되는 거지. 아니 남자친구와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놈이 매번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를 한다라고 할 때 쓰는 거야. still인 거지. 그치? 114번.
114번은 매우 좋은 문제예요. 일단 convince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입니다. 설득시키다라는 뜻이죠. 보통 우리가 문법적으로 이해할 때는 이렇게 잘 씁니다. convince 사람, 투부정사 이런 구문으로 많이 쓰는. 그래서 convince가 무슨 뜻이다? 설득시키다. 목적어가 이렇게 살아 있으니 타동사로 봐야죠.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럼 이게 왜 중요합니까? 타동사인 게. 이 문제 때문에 그렇죠. 일단 자리부터 봅시다. 이게 자리 문제니까. 관사고요. argument가 명사잖냐? 여기 당연히 형용사가 와야지. 관형명의 법칙에 따라서. 그건 아시겠죠? 그럼 동사 안 되고 부사 안 된다고. 그럼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 거지. convince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설득시키다라는 뜻이야. 간다. 이게 pp인지 ing인지 보려면 이게 타동사면 둘 다 되거든요. 여기 꾸밈을 받는 말을 주어라고 생각해. 저는 항상 이렇게 풀어요. 주어라고 생각하고 생각만 해. 꾸미는 분사를 동사라고 생각해. 그냥.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 능동이야. 그럼 ing고 수동이야. 그럼 ed야. 봐봐. 이게 그러니까 논증도 되고 주장도 되지. argument는. 논증, 주장이라고 하자. 자, 주장이야. 사물이야, 주장. 그럼 생각해봐. 주장은 설득을 우리를 시키는 거야? 아니면 주장이 지가 설득이 되는 거니? 당연히 주장은 우리를 설득시키는 거지. 이게 안 되면 불가능. 야, 주장이 어떻게 설득을 당하니? 설득 당하는 건 사람인데. 그래서 convince드는 사람하고만 엮여요. 설득된, 확신된 이렇게. 근데 convincing은 사람, 사물이 다 엮여. 설득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설득적인 주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됐냐? 그럼 이미 얘가 사물이기 때문에 얘는 불가능해. 그럼 정답 무조건 뭐예요? B가 되는 거지. 그래서 B가 무슨 뜻이야? 설득력이 있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비슷한 말로 뭐가 있니? persuasive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설득적인 이런 뜻이야. 좋습니다.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해석해줄게. 패널 디스커션에서 패널들이 모여서 막 정치 무슨 막 이렇게 논쟁을 해. 그치? 양이라는 분이 아주 설득적인 주장을 한 거지. 자, 뭐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책임을 가져야 되는 어떤 기업들의 관행에 대해서, 경영에 대해서 막 침 튀기면서 얘기한 거지. 끝. 정답 뭐라고요? B입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형용사 자리인데 A, B 네 맘대로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항상 수동인지 능동인지 판단을 해야 된다고. 오늘 일단은 116번까지 해줄게. 116번. 조금만 참으세요. 계속 갑니다. 115번. 그리고 뒤에 아까 다 못하신 분들 한두 분 계시죠? 그래서 쉬는 시간에 마무리 좀 해. 내가 먼저 풀어봐야 되니까. 자, A부터 갑니다. A는 attention. attention은 관심이란 뜻이죠. 관심, 주목, 집중 이런 뜻이고요. 해석해야지 뭐. B는 조사라는 뜻이야. investigations가 되죠. C는 무슨 뜻이니? 동기부여라는 뜻이고요. motivations. D는 무슨 뜻이니? 오디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오디션입니다. 아이돌 하려면 오디션에 가야지. 해볼게요. 이것도 좀 쉽지 않아? 내가 이랬잖아. 타동사, 목적어 이게 세트라고. 그럼 여기서 홀드는 무슨 뜻이겠니? 뜻이 되게 많잖아. 근데 여기서는 무슨 뜻이야? 개최하다, 열다라는 뜻이지. 왜? 여기 오케스트라가 있으니까 해석상. 오케스트라가 설마 이렇게 움켜쥐겠니? 그게 아니라 열다 이런 뜻이지. 그래서 호코도 오케스트라가 열 겁니다. 그럼 뭘 열겠니? 집중을 열겠니? 조사를 열겠니? 동기부여를 열겠니? 오디션을 열겠니?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1초짜리인 거야. 됐니? 자, 누구를 위해서? 새로운 현악기 연주자들을 위한.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바이올린이든 첼로든 다음 주 화요일 날. 그래서 이게 next Tuesday니까 will로 들어가고요. 이거 가끔 나온다. 요거 기억해. string이 줄이란 뜻이야. 현이란 뜻이지. 그래서 현 악기 연주인데 이게 토익 펄트 1에 잘 나와요. 딴 건 다 필요 없어. string드라고 해도 되고 그냥 string이라고 해도 돼. instrument 이 단어는 꼭 외워두세요. 이게 무슨 뜻이야? instrument. 현악기란 뜻이야. 외워라. string instrument 이렇게 하자. 현악기. 어디에 많이 나와? 펄트 1에 가끔. 바이올린 같은 거 나오면 string instrument 이게 맞아요. 현악기. 딴 데는 안 나와. 펄트 1 사진 문제 때문에 하는 거야. 그래서 갑니다. 116. 116은 문법 문제죠. 문법 문제인데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인칭 대명사 문제에서 죄기 대명사가 나오면 조심하셔야 되고요. 소유 대명사가 나와도 조심하셔야 돼요. 뒤통수 치는 고난이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자, 소유대명사는 이런 뜻이지. 그들의 것. 얘는 이걸로 끝난 거야. 얘는 혼자 써요. theirs. 혼자 쓴다. 무슨 단독 활동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가요. 이렇게. 근데 주로 목적어 자리에 나옵니다. 목적어 자리. 답이 된다면. 두 번째, 제기대명사가 중요하지. 제기대명사는 두 개의 자리에 씁니다. 일단 첫 번째 자리는 목적어 자리에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때 포인트는 뭐니? 주어랑 목적어가 같을 때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I will introduce. 제가 소개합니다. me 이렇게 쓰면 틀려요. 왜 틀리냐? 주어랑 목적어가 같지. 이럴 땐 반드시 뭐라고 써야 돼? myself라고 써야 돼요. 이런 걸 어려운 말로 하면 제기대명사의 죄기적 용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기대명사는 목적어 자리에 쓸 수 있어. 주어 자리에 못 써. 목적어 자리에만 쓰는 거야. 제기대명사는 목적어 자리에만. 두 번째 용법이 있죠. 이거는 제기적 용법이고 제귀적 용법.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용법은 무슨 용법이냐? 강조적 용법이야. 이게 중요한 거지. 자, 제기대명사는 희한하게도 대명사라고 불리우는 애들은 태생적으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만 써야 돼요. 왜? 대명사니까, 명사니까. 명사는 주목보 자리에 쓰지. 근데 쟤만 약간 이단아 같은 애지. 대명사임에도 무슨 자리에 쓸 수 있어? 부사 자리에 쓸 수 있어. 와. 선생님, 부사 자리라 하면 뭐예요? 안 써도 되고 없어도 될까? 얘는 유일하게도 삭제를 해도 문장이 성립이 돼요. 그 외에 모든 대명사는 삭제하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대명사는 중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빠지면 문장이 무너져 버려요. 근데 유일하게 제기대명사만은 그냥 한 번 더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공부를 합니다. 영어를. 이거 완벽하지? 삼형식 완벽한 문장이잖아. 주어, 동사, 목적. 여기 쓰면 돼. 뭐를? myself를 여기다가 강조하려고. 내 자신이 공부한다고 영어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써도 되고요. 강조하고자 하는 말 바로 뒤에 써도 되고 문장의 맨 뒤에 써도 돼요. 이 두 가지 위치입니다. myself를 맨 앞에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기대명사는 웃긴 게 뭔지 알아? 항상 이 myself의 원래는 I잖아. 그러니까 제기는 말 그대로 제 귀야. 다시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앞자리엔 못 나가. 무조건 앞에 뭐가 뜨고 뒤로 가야 돼. 무조건. 운명이 그래. he가 떠야 himself가 뜨는 거고 제인이 떠야 herself가 뒤로 뜨는 거야. 그러니까 조심하실 건 제기대명사 앞으로 치고는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선생님 길게 설명을 해주신 건가요? 봐봐라. 이게 접속사지. 외워야 돼. 접속사라고.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접주동이지. 얘가 주어야. 팀 멤버들이. 그럼 얘가 동사할 거 아니니? 그럼 우리가 배운 원칙에 따라 이게 무슨 자리니? 주, 부, 동이지. 그럼 이게 부사 자리인데 다 대명사잖아. 여러분이 딱 하고 떠올라야지. 부사처럼 쓸 수 있는 게 하나 있었으니 그게 뭐라고요? A가 되는 거지. themselves가 된 이유는 여기 앞에가 뭐기 때문에 team members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3인칭 복수니까 themselves. part 6에는 이런 것도 나와요. 여기 뭐가 나온다? himself, myself, ourselves, themselves 이게 나와. 이거는 part 6에. 앞에 거 보고 뭐라고요? themselves 이렇게 찍기도 합니다. 참고로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해석해 드릴게요. 우리 팀 멤버들이 그들 자신이 시간이 되지 않았어요. available. 경기 끝나고. 팀원들이 다 바빴어. 집에 가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치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지. 뭐가 되어져서 행복한 거야? 인터뷰를 받게 되어서. 그러니까 팀 멤버들은 없었지만 아무도 없었지만 코치 지 스스로 그냥 신문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지만 그것도 너무 좋았다는 얘기죠. 뭐 그런 겁니다. 좋습니다. 팀원들이 없어서 코치가 대표로 인터뷰를 하셨나 봐요. 그래도 너무 행복했던 거지. 그치? 기꺼이 했다는 얘기니까. 선수들이 없어도 이기는 게 중요하잖아. 좋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뒤에 거는 좀 이어서 해볼게요. 33분까지 쉴게요. 휴식! 그리고 아까 못 푼 거 있는 분들은 마무리 하시고요. 쉬시지 않으실 분들은 숙제 있는 거 있잖아. 그거 미리 해.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 아니냐.